5번째 5-A 세션,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혁신,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 새로운 데이터 솔루션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그 다음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 공식 컨퍼런스 웹사이트로 가서 한국어, 영어 채널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Q&A와 그리고 토론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 섹션 가서 보시면요. 웹사이트에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연자들의 양력, 또한 발표 자료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그 다음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나 슬루튼님은 글로벌 파트너십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데이터 GPSDD의 정책 디렉터님이십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텐데요. 예나 슬루튼님께서는 이 GPSDD를 통해서 규범을 액션으로 바꿔서 보다 평등하고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사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총 12년간 유엔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속가능 개발과 평화 수립을 위한 유엔 정책 이슈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특히 코소보의 UNDP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빌딩 마켓의 COO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다양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 5 파트 A의 좌장 역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셨다시피 GPSDD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좌장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지금 세션은 세션 5 파트 A, 우리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 모색하기, 새로운 데이터 솔루션과 파트너십입니다. 모든 분들 이 세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주 흥미로운 패널 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맥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회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위기가 겹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던가 바이러스, 전쟁 등등 점점 더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 위반자들과 정부 입장에서는 도전 과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나 데이터 활용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점점 증가하는 가장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의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범 분야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엔과 월드뱅크에서 했던 조사를 보게 되면은 국가통계청의 62%가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을 모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팬데믹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통계청의 60%가 데이터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그리고 의미가 있는 위기 시대에 저희가 찾아낸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런 혁신의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연사분들께서 이런 변화의 전문가들이자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새로운 데이터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범분야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에서
국가통계청이 기존에 관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부분이 특히나 가속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이제 서로 공유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서 어떤 혁신을 꾀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을까요?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배웠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흥미롭게 저희 네 분의 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세 분은 라이브로 참여를 하시고요. 한 분은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랜트 캐머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SDSN에서 오셨고요. Thematic Research Network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엔 통계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통계청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식 통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미디어 채널을 어디를 봐도 사실 코로나를 뉴스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토픽은 정말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혁신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발표 자료를 연결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발표 자료 보이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제까지의 활동 중에서 그 성격상 좀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까지의 경험을 기반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통계 생산과 그런 공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자유로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나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통계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점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파트너십, 이것은 국가 SDG 모니터링에도 중요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카메론 제 모나시 대학, 호주 모나시 대학의 그런 연구진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그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본 발표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학계의 그런 연구 문헌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또 청중분들 중에서 국가통계청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해서 자료를 작성했다는 발표 자료 작성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요약을 해서 이제까지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DG 모니터링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은 어떤 빅데이터를 각국 통계청이 활용한다는 어떤 빅데이터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금 좀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재화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실용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핵심 메시지인데요. 말미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개발에 대한 어떤 진척 정도를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 특히 SDG 모니터링에서 큰 어떤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이런 측정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빅데이터는 모니터링, 국가 차원의 어떤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외부의 여러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자료원, 기술적인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파트너십이 가장 좋을까? 이것은 사실 이런 국가통계청의 성숙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그런 성숙도를 기반으로 어떤 파트너십이 가장 적합할지를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빅데이터를 우리 통계 업무에 함께 통합시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노하우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협업과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또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SDG,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글로벌 어젠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현재 매진하고 있죠. SDG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이 큰 도전 과제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현재 통계 커뮤니티는 큰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 어떤 업무를 보다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기조 연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실시간 정보를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도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압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빅데이터를 유용한 것으로 좀 바꿔서 우리에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세 장의 슬라이드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알아낸 연구 결과를 하나로 종합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런 SDG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SDG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다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정보가 담긴 슬라이드인데요. 각각의 상단에 있는 컬럼별로 보시면 이제 아마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각각 SDG 목표를 16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맨 상단에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각각의 SDG 목표별로 녹색 그런 사각형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 상황을 보여줍니다. 빅데이터라는 자료원이 이런 구체적인 SDG 목표 그리고 지표별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만큼 모든 SDG 예를 들어 보건과 관련된 세 가지 이런 지표 보건과 관련된 지표의 거의 75%를 보면 빅데이터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혁신 혹은 물리적 인프라와 관련된 것을 보면 전체 지표의 18% 정도만이 어떤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모든 빅데이터의 어떤 활용이나 편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에는 이런 모든 관련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자료의 유형이 이런 원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어떤 지구 관측 데이터 혹은 위성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의 큰 구성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구 관측 정보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생산자가 있겠지만 기술이나 혹은 역량, 통계청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역량을 이런 글로벌 소스를 얼마나 신뢰하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계를 개발할 때 특히 재난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할 때 지구 관측 이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죠.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슬라이드도 내용이 많은데요. 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파트너십 모델인데요. 이것은 각국 통계청의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국가 통계청과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세 가지의 큰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쉐브론 색깔로 이렇게 화살표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국 통계청 혹은 시스템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숙도 모델을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활용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신기술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그런 연구 결과는 그렇다면 이 성숙도 모델을 우리가 혹시 빅데이터를 채택하는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파트너십 모델을 포함해서 지금 핑크색으로 세 가지 그런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는 주요 역량을 나타냅니다. 국가통계청에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역량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데이터 생산 그런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어떤 인식이라던가 혹은 이른바 데이터 리터러시죠. 이런 것들은 조직적인 혹은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면을 볼 수 있죠. 이런 직원들이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기초가 되는 어떤 기술 인프라는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혹은 규제와 관련된 어떤 맥락이죠. 이런 정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통계청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국가통계청을 크게 세 가지의 주요 역량을 기반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6개 성숙도 모델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채택 이전 단계, 초기 실행 단계, 그 다음으로는 캐즘 단계, 그 다음으로는 능숙한 단계, 그 다음으로는 완전 성숙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 7개 정도로 파트너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들은 빅데이터를 통계 업무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제공자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분석 파트너들, 또 데이터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 근데 이 밖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도메인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브로커, 이른바 컨비너들입니다. 국가통계청에서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혹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을 우리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너들, 공여국들 당연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통계청들 펀딩 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는 법적인 측면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챔피언과 스폰서들인데요. 이들은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성숙도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이제 행정 차원도 그렇지만 정치적 차원의 어떤 커미트먼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가통계청의 이제 지도층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크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으로 표시된 것은 이런 제공자들이 지닌 중요성입니다. 각각의 성숙도 단계별로 이런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브로커 컨비너들은 일단 초기 단계에 필요합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국가통계청은 아직은 데이터 환경이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도 좀 낮을 것이고요. 이것을 공식 통계에 사용하는 비중도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그런 파트너십은 바로 브로커나 컨비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택 이전 단계로 가게 되면 프리 어답션 단계인데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관련된 실험을 해보자라는 마인드셋이 약간 생긴 단계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원이 아직 좀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국제 도너라던가 혹은 정부 측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측면의 어떤 파트너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프리 어답션 단계로 가게 되면 훨씬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모멘텀을 보다 푸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초기 실행 단계.
초기 실행 단계로 가게 되면 지금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제공자들 그리고 분석도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파트너들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챔피언과 그리고 스폰서들의 참여까지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단계에 오게 되면 각국 통계청은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만큼 필요한 인프라가 생기게 됩니다. 또 외부 파트너들,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적인 어떤 전문 역량이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정말로 인텐시브한 그런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아마 이제 슬라이드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캐즘을 보시면요. 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캐즘 단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단계거든요. 보다 성숙된 단계로 가기 전까지의 장애물이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국가통계청들이 이제 NSO들이 극복을 해야 하죠. 네, 사실 초기 실행 단계에서 이제 거버넌스나 지속 가능한 펀딩이나 모든 것을 갖추고 보다 통합된 생산 단계로 가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 캐진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브로커나 컨비너나 도너들 혹은 다른 소프트한 스킬들이 필요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통계청들은 그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DG 모니터링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또한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빅데이터 자료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성숙도 단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파트너십이 우리 통계청에 가장 맞는가를 파악하는 것, 이를 통해서 이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가 5가지 정도의 어떤 실용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데이터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시작하는 것,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버넌스라던가 혹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고요. 기술적인 어떤 다양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것이겠죠. 저는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세션에 좌장을 맡았는데요. 지난 세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도전 과제가 있으니까 모두 나서서 파트너십을 맺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우리 통계 커뮤니티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이 나중에 분산화돼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시작했던 그런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중요한 어떤 키 메시지죠. 도전 과제는 존재합니다. 반면에 그런 빅데이터는 큰 잠재를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런 채택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떠한 성숙도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부의 협업자들, 파트너들, 누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단계인가, 우리의 성숙도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를 이와 같은 통계 프로세스에 통합시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노하우, 그 이상의 것을 요구로 한다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연자분으로 넘어가겠. 좌장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패널분들과 또 지리공간정보와 관련해서도 아마 좀 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연사로 넘어가기 전에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롤란도 오캄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락에서 오셨는데요. 영상을 보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 국제 공식 통계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에클락에서 온 롤란도 오캄포라고 하고요. 팬데믹 상황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모색을 했었던 데이터 솔루션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가통계청은요, 팬데믹 상황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예시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수립에 있어서 대체 모델을 찾았어야 했는데요. 이 대체 모델을 통해서 전체 정보의 60%를 수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통계 사무국들은 재택근무를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질 공반 정보 모니터링을 해서 팬데믹 상황 동안에 현장 조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희 권역 국가들은요, 가구 조사의 방식을 변경을 해서 전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계 운영 방식의 연속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은 그 덕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다양한 조사 활동을 팬데믹 초기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팬데믹 초기에 배포를 했고요. 지난 5월에 다시 한번 질문지를 배포를 해서 통계청이 어떠한 발전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었는데요. 이 답을 총 5장의 문서로 잘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권역 안에서 16차례 이상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명의 이 아메리카 대륙의 통계 관련인들을 모셔놓고 저희의 닥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모델링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각각의 권역별로 빈곤율 조사를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수립된 모델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보고서 5장짜리와 관련해서 2020년과 2021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 활동을 지속하는데 에클락에서 웹 기반의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측정치는 팬데믹 동안에 실시를 했을 때 경제, 교육, 그리고 젠더,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초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단체들과의 협업도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SDG와 관련된 지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통계 생산과 관련된 타겟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에클락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걸 세팔스탓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팔스탓은 하나의 오픈 소스로 멀티 소스를 통해서 오픈 데이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또 다양한 다채로운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나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해 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셀파스탓의 지오 포탈, 즉 질정보 포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를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변모를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질정보 포탈에 올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게시판 기능도 있고요. 이 대시보드나 어떤 정보가 됐던지 간에 전부 지오 포탈 사이트에서 지도에 치환이 됨으로써 정확하게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질 공간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고요. 국가통계청들이 이 질 공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통계청들이 협업을 해서 여러 층위의 질 공간 정보를 통합을 하고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기반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통계 질의 정보 플랫폼은 국가통계청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플랫폼이고 그리고 공공 정책 기반 과정의 주요한 툴이 될 것입니다. 지금 프로세스는 전체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먼저 질 공간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총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 지역의 7개 국가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구조가 짜여지고 나면은 실제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모든 주요 질 공간 정보를 여기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에클락의 지원을 받아서 7개 해당 국가들이 각국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통계 혁신이라는 것은 특히나 질 공간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통계청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층위에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특히 정보에 대한 데이터 스튜어드십을 가진 통계청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새로운 방식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프로세스에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국가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캄포님. 라틴 아메리카 권역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재미있었지만 특히 질 공간 정보 플랫폼과 관련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마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리공간 정보, 재난 상황에서의 지리공간 정보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much. I will assume that people can hear me.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evening, everybody.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대는 다 다를 텐데요. 저는 마크 리페라고 합니다. UNGGIM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UN 전문가위원회에서 특히나 글로벌 지리공간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활동은 여러 통계 커뮤니티 활동의 보완이 되고 있죠. 저희가 UN 통계청과도 또한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ed to 저는 start my presentation.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One of my favorite photos.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구 사진인데요. 아폴로호에서 찍은 것입니다. 1968년도에 지구의 모습을 찍은 최초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모두 이런 지구라는 행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아이들 혹은 그 후손들은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겠죠. 다른 행성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고품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일성이 있는 그리고 세분화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민자의 지위라던가 이민 상태라던가 혹은 지리에 따른 그런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2030 어젠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보시면 바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SDG라는 목표가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이제 궤도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장이 있었죠. 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지리공간 정보는 특히 빅데이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마다 지리공간 요소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대로 퍼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기계학습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최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플랫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통계 정보와 그리고 지리공간 정보를 갖고 와서 통합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지리공간 정보를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SDG뿐만 아니라 센다이 프레임워크, 재난경관과 관련된 센다이 프레임워크도 모두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그런 기후변화 협약도 여기에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제까지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있었죠. 아직 초기 단계의 역량이긴 한데요.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는 면에서요. 데이터를 이런 시민의 어떤 데이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리공간 정보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중심에는 통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데로 모으는 통합 작업입니다. 통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통계청 차원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연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관 간에 그리고 여러 주체들 간에 국가 생태계를 벗어난 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가통계청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를 포함해서 NGO, 시민사회 그리고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이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전까지 SDG에서는 국가통계청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았죠. 자, 국가통계청의 역할은 그렇다면 어떤 지표, 어떤 SDG 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예를 들어 지표 5.8을 보시면은 농업에 대한 것인데요. 농업의 소유권, 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을 성별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런 농지 소유주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있는데요. 국가통계청은 당연히 책임을 갖고 이런 데이터의 커스터디언으로서 관련된 정보를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생태 시스템 이런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토지 등록부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통계청이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고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것이 정책 기반과 의사결정가들에게 근거 기반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태계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기반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통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글로벌 펀더멘탈 지오스페이셜 스킴이 핵심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4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SDG의 핵심이라고 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어떤 한 나라가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고민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테마가 있고 데이터 셋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중요한 2030 어젠다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면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리공간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At the top of the list, 그런데 지금 맨 상단에 보시면 이와 같은 통합된 지리공간 정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재난의 경우 전략적인 프레임워크가 또 존재하죠. 지리공간 정보 그리고 서비스를 재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글로벌 통계 지리공간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와 그리고 지리공간을 이어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하이 레벨의 그런 프레임워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레벨 차원에서 어떤 원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national decision making. 이것을 국가의 정책 기반가들, 관련 부처들이 이런 원칙을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재화할 수 있을까요? 유엔에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협의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진정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지리공간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리공간 정보를 최대화할 수,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죠. Meant to be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는 policy. 굉장히 하이레벨한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정책 입안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GIF라는 프레임워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9개의 전략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직소 퍼즐처럼 보이죠? 직소 퍼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통합을 해서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각들을 다 맞추다 보면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의 연결된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는 파편화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And you'll note that their guide 또 아시겠지만 three 세 개의 어떤 원칙 분야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기술, 그리고 사람 세 가지 분야인데요. Grant's presentation.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연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될까요?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둘러싼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It's about training people in the institute.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를 어떤 제대로 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할 것입니다. GSGF 글로벌 통계 지리 정보 프레임워크인데요. 정말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국가통계청이 Data sets.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을 지리공간 쪽에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조화된 또 표준화된 지리공간 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정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지금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도 있는데요. 특히 재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이 Geospatial. 지리공간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재난, 재해가 일어난 상황에서요. 그래서 보시면 좀 유사한데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샌다이 프레임워크와 좀 유사합니다. 샌다이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 리스크를 각각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지리공간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이런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지리공간 서비스에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So within this, there is a potential for 저는
어떤 정보가 정말로 많습니다. 또 로드맵도 가능한데요. SDG, 지오스페셜 로드맵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후에 지금 참여하는 연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아마 미주 시간에 맞춰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분의 발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WGGI에서 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로드맵의 비전은 바로 지리공간 정보를 공식 통계, SDG에 필요한 공식 통계의 일부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어를 보면 사소한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리공간 정보다라고 하면 이것을 공식 통계로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공식적이다라고 하면 사실 지리공간 정보는 통계 이상으로 더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리공간 정보가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으로 우리가 통계 생산의 일부로 나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혹은 뭐 통계 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피복 관련된 정보나 혹은 이른바 그린 인덱스라던가 다양한 지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공간에 대한 관측을 기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LCDG 글로벌 지표를 위한 어떤 공식 통계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서 갭을 이어주는 것이죠. 즉 이미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리공간 정보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표준 가이던스도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통계청에서는 이런 국가 생태계와 상관없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리공간의 정보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프레임워크도 있고 데이터도 있죠. 이를 통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죠. 사일로 이런 우리를 가로막는 벽을 이제 치우고 2030 어젠다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도전 과제는 있죠.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훨씬 도전 과제가 어려워졌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한 우리 후세대로 넘겨주기 전까지 이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또한 굳게 믿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아니르 차우브리임인데요. 방글라데시의 데이트 아이의 정책 전문관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직속 정책 전문관으로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르님께서 다수의 매일매일의 업무와 관련된 좋은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발표와 관련된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초청 감사합니다. 또 훌륭한 연사분들과 청중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발표부터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나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1년 반 전에 발발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역시 실시간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실시간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는 정책 제안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 스크린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나요?
So all of you have talked about collaboration. 여러분들이 전부 협업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계획을 하지 않았던 파트너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새로운 방식도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타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Get data from many different 즉 플랫폼 중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이 저희 플랫폼을 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유엔과 저희 그 총리실에서 같이 또 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를 공표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로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라고 해서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 포럼에서도 제가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SDG 추적기, SDG 트래커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정부의 23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이 SDG의 각 타겟별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저희 정부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통계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난 중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재난 대응 사례도 많았지만 먼저 팬데믹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코로나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코로나 관련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보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이용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잘 이용을 한다면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변했고 정부의 정책 기반자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수집 툴을 개발을 했고요. 빅데이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글라데시에서 활용을 했고요. 정책 중심적인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툴이었고요. 그 결과 정책 입안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실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입안을 위기 상황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과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질병의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50개 이상의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테스트 시설도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질병 감독 플랫폼을 수립을 했고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받았습니다. 콜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또 IVR이나 AI 기술을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실제로 각각의 도시에서 들어오는 전화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서 질병의 진행 상황과 지역별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사라던가 병원, 그 외에 보건소, 다양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전화나 정보들을 코로나와 연결시켜서 파악을 했고 또 PCR 테스트의 정보들도 같이 데이터로 취합을 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지원팀도 같이 운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서 대규모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민관 협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스크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정책 기반가들, 행정가들, 그리고 그 외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를 해서 샘플을 기반으로 모두들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비드 대시보드는요, set of health professionals, public health experts, 공중보건 담당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시보드를 완성을 해 나갔고,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동통신사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국가 대시보드를 통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툴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양성 케이스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병원마다 어떤 보건 체계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위계 질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배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NGO와 시민단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질 정보를 통해서 마스크가 부족한 지역에 마스크를 더 준다거나 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지역에 마스크를 쓰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이 데이터 정보, 여러 곳에서 들어온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체제로 하나 넣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다양한 파트너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혹은 국가통계청을 넘어서 민간 분야의 기업들도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동통신사나 원격 의료 기업들, 그리고 외에도 많은 학업 기관들에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세워서 수개월 동안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한 분야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 해에 걸쳐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했었지만 말이죠. 유니세프와 어떤 파트너십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방글라데시 전체의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써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원격의료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원격 의료가 혹은 임신부들을 위한 원격 의료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질병 사망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조사는 어떻게 심각한 그런 질병이 그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팬데믹은 고위험군의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원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뿌리는 방식인데요. 애초에 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또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데이터 정보에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UC 버클리의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통사와의 협업에 대해서 짚어주신 그런 논문도 있기는 한데 머신러닝이나 기타 등등의 그 기술을 통해서 제외 그리고 포함 결과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그 기준을 같이 적용을 하고 총 10,000명의 사람들을 샘플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빈곤율과 그리고 사회망에 반응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이통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다자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안전망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책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국가통계청이 이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위 디스트릭트 그리고 서브 디스트릭트가 각기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그런 가구에 맞는 그 설계 디자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는 사람들이 언제 이 빈곤과 관련해서 트렌드가 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구글과도 파트너십을 시작을 했는데요. 구글은 대규모 예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 모델을 통해서 그 예측치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구글의 조사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형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재난에 대처하는지를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정보가 지도로 치환이 되기까지 리드 타임이 며칠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드 타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관련 정보가 많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재난 관점이라기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요에 대처하는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먼저 적용을 해서 보면은요, 한 20여 개 정도 서로 다른 정부 부처들 그리고 40여 개 이상의 업계 협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장의 수요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파트너십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어떻게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더 나은 정책 기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사우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협업을 하면서 혁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하고 있는 각각의 실험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접근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좀 더 개선된 정책 기반을 위한 7개의 접근법입니다. 일단 전통적인 데이터 사일로를 탈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은 아주 좋은 그런 접근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효용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부처들이 협업을 할 때 데이터의 전통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아마 기존 연사도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능한 최대한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통계 기관들이 정부의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질의 정보 역량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국가 통계 기관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책 기반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빅데이터를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질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수집은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텔리전트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때는 정책 위반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데이터 사용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관학 협력인데요. 이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많은 통계 기관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들이
와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또 같이 서로 시스템을 재건을 합니다. very important 이런 파트너십 데이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pandemic. I don't think we 팬데믹 상황 동안 privacy.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했는가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남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하는 정신도 중요하지만은요. 국가 통계청들의 기술 역량이라던가 기타 올바른 정책 지원 역량 그리고 piloting, experimentation, but also 먼저 나서서 실험을 하는 정신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that needs to be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모듈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것을 스케일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영역에서 저희는 지난 1년 반 동안 중점적으로 업무를 시행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차원적인 측면의 파트너십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제 시계를 보니까요. 10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패널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캄포님은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3분의 연사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 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각자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 저 이번 주제를 보면은요. 파트너십, 어떻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참여시키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또 파트너들이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채택 이전 단계 그리고 실행 초기 단계에서 그런데요. 앞서 보여주신 성숙도 모델에 따르면요. 그렇다면 어떤 조정 역량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숙도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물론 파트너십의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조정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으로는 마크 리프님은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기관 간에 협업을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이것을 지리공간 정보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면에서 정말로 너무나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민간 분야,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다양한 자료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단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합하기까지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센터도 될 수 있고 보건센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정보 공유에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협업의 수준을 유지하실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랜트 카메루님 2분 드리겠습니다. 3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발표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유용한 내용이었고요. 저는 조율의 어떤 부담, 조정의 부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초기 실행 단계라고 하면 또 협업을 하고 있다면 이제 막 어떤 구성 요소들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협업을 해왔다. 지리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통신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토대는 마련이 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시범 단계에서 초기 실행 단계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존의 파트너들을 지속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예를 들어 각각의 단계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확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통신사와들과의 파트너십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데이터 공유 협약을 맺어야 될 것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 업무의 어떤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단계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reat. Thanks. Over to you, Mark.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크 리페님이요. Yeah, thanks. And, really just to 네, 감사합니다. 앞서 그랜트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here today, 오늘 정말로 잘 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요. the fact that we haven't, I think, 우리가 indicative we're in the right ballpark. So, 근데 thanks 어떤 to our presenters. 여러 그런 관계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어떤 배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특히 지리공간 쪽은 아직도 약간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파트너십에 대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It's trust. 아마 이것은 결국에는 신뢰와 무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솔직한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어디서 선을 그을까요? 국가통계청이 여기까지는 관여하고 여기서부터는 지리공간 기관이 담당한다. 이런 선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큰 도전 과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믿고 국가의 생태계를 믿고 신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의 정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강점이 아니다. 나는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전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리학자로서 그리고 통계청에서 일하는 지리학자로서 어떤 통계가 가진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계가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어떤 국가통계청이나 통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그런 지식센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통합시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제4의 뭐 혁명이다. 뭐 관련된 첨단 기술이 있겠지만 그 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통 분야의 또 밖에까지도 외연을 확장해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고 와서 또 통합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좋은 출발점은 제가 보기엔 우리 현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가는 지향점을 또한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밖에서 무언가를 또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 기반가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파해서 필요한 것을 니즈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니르님. Thanks, Jenna. 감사합니다. 조장님. Of course, 팬데믹은 물론 any 저희 모두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팬데믹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을 한데로 모으는 것 같습니다. we were faced with the 몇 주 전에 저희가 we only had 그 팬데믹이 닥쳤을 때 팬데믹이 닥치고 나서 저희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파이프라인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통사들과 데이터 공유를 받았죠. 원래 기술적으로는 이통사들의 데이터를 그렇게 쉽게 공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telco CEOs, 각 사무실 안에서 the chairman of the 정통부와 so we were 그리고 또 규제 담당자와 저와 이통사의 사장님이 전부 모여서 굉장히 큰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원래대로라면은 아주 많은 미팅을 하고
그리고 또 법적인 규제 검토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수개월이 걸렸을 거지만 저희가 왓츠앱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왓츠앱 뷰로크라시라고 불렀는데 논의를 하면서 급속도로 빠른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제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파트너십이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그 팬데믹 이후에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에게 기회가 보였던 것은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 되면 가능한 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희가 그 결정을 내릴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어쩔 수 없이 좀 준수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저희 모두가 이것이 가능할 거라는 이해도를 공유를 하고 실제로 서로의 이해 정도가 같았다라는 것이 팬데믹 안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어려운 점을 모두 해결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예르님. 그런 어떤 필요가 결국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보았던 희망의 불빛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혁신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과 속도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차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통계청과 UN 통계처에도 이 회의를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션 5 파트 A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션 5 파트 A를 종료하겠습니다. 슬로튼 좌장님과 나머지 패널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계청 UN 공조 2021 공식 통계 국제 컨퍼런스 오전 세션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한국 시간 3시, 제네바 8시, 뉴욕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세션에도 많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uidelines